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실버 안전지대입니다. 혹시 이런 소식 들으셨나요? 2025년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받더라도 각자 온전히 40만 원씩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도 사라집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려온 희소식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소득도 없는데 왜 탈락이죠? 라며 억울해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매달 40만 원, 어쩌면 평생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이 귀한 돈을 단지 이것 하나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2025년 7월부터 확 달라지는 기초연금, 그 혜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함정들,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까지 여러분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켜줄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은 소득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부는 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월급만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의 핵심은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친구인데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이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까지도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것으로 계산해서 합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애 어르신이 현금 7천만 원을 은행 통장에 넣어두셨다고 가정해봅시다. 월급은 한 푼도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 7천만 원의 연이율을 곱해 마치 매달 약 23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합니다. 만약 여기에 소소한 월세 수입이나 다른 재산이 더해져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이나 부부가구 348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안타깝게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수입은 없어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박철수 어르신은 자기 집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으로 1억 5천만 원에 살고 계셨습니다. 소득도 없고 자식 도움 없이 혼자 사니 당연히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결과는 탈락. 전세 보증금도 정부에서는 재산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득을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숨겨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죠. 게다가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억울해하는 지점, 바로 몰라서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9가지 실수는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귀한 기초연금이 사라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꿔나가세요. 1. 첫 번째 실수, 가족명의 통장에 돈을 잠깐 맡겼다 빼는 행동입니다. 어머니 용돈을 잠시 자녀 통장에 넣어두었다가 다시 빼는 일 흔하죠. 하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정부는 이걸 단순한 이체가 아니라 증여나 자산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여러분의 재산으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을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2. 두 번째 실수,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나중에 본인이 찾아 쓰는 행위입니다. 아무리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이라도 실제 돈의 주인이 부모님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돈을 부모님의 금융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연금 전액이 삭감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3. 세 번째 실수, 소유한 부동산을 자녀에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줄어들어도 실질적인 자산 이동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연금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 실수,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오래전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만 살아있어도 정부는 추정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제 수입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꼭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다섯 번째 실수, 자동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거나 고가 차량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자동차가 무슨 재산이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차도 중요한 재산 항목입니다. 특히 2대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오래된 외제차라도 고급차로 분류되면 기초연금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6. 여섯 번째 실수, 오래된 보험을 해약해서 환급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했는데 그 환급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걸 정부는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매달 받던 연금이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7. 일곱 번째 실수, 자녀명의 통장을 대신 관리하면서 자유롭게 입출금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세무조사에서도 자주 걸리는 문제인데요. 명의는 자녀지만 실제 부모님이 돈을 자유롭게 쓰고 관리한다면 사실상 부모님의 자산으로 봅니다. 큰 금액이 오가면 기초연금 감점 사유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8. 여덟 번째 실수, 월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행동입니다. 신고 안 하면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어 월세 수익이 자동으로 파악됩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득으로 잡히는 순간 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9. 아홉 번째 실수, 신청 5년 이내에 재산을 갑자기 정리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의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내역을 모두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집을 팔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그대로 금융재산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막연한 걱정을 덜고 실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5가지 준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준비.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 기준임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소득도 없고 집도 없는데 왜 탈락인가요? 라고 억울해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서 심사합니다.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거나 임대 수입이 있다면 그 모든 수입이 합산되어 가구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배우자의 상황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점 꼭 부부 합산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준비. 큰 규모의 금융재산은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정리하세요. 기초연금 심사는 단순히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갑자기 목돈을 예금으로 넣거나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큰 자금 이동은 최소 5년 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준비, 자동차는 한 대만, 그리고 시세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자동차는 중요한 재산 목록에 포함됩니다.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오래된 차라도 고급차로 분류되면 예상보다 시세가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기준은 차량은 한 대만 보유하고 시세는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차량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준비,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폐업하세요. 사업은 안 하는데 사업자 등록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수입이 없어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추정소득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연금심사에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면 홈택스에서 꼭 폐업 신고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준비, 자녀 명의로 된 자산이라도 실제 사용권을 따져보세요.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이나 부동산이라도 만약 부모님이 자유롭게 관리하고 입출금한다면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부모님의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명의보다 실제 누가 돈을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이 자녀 명의로 오간다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복잡한 기준 속에서도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되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예금은 쪼개서 생활 목적으로 분산 관리하세요. 한 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는 것이 편하겠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것이 여유 자금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을 한 통장에 두는 대신 생활비 통장, 자녀 지원금 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단순히 통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내역과 목적이 분명해야 저축이 아닌 생활 목적 자금으로 인정받아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연금 수급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은 무조건 해약하기보다 종류를 확인하고 유지하세요.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을 해약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해약 환급금이 들어오면 국가에서는 이를 일시적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 인정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은 유지해도 소득 인정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환급금이 크게 잡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약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해약 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당장 눈앞의 돈보다 장기적인 연금 혜택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 보증금이 높다면 월세 전환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집도 아닌 전세인데 왜 재산으로 잡히냐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은 기초연금 심사에서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6천만 원이면 월 5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죠. 이럴 때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보증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환산액이 낮아지고 실제로 나가는 월세는 지출로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이 확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갖추고 계좌 이체 기록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넷째, 애매한 재산이라면 세무사나 공인중개사와 꼭 상담하세요. 내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은데 굳이 전문가를 찾아야 하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애매한 재산 구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탈락합니다. 통장의 예금, 전세금, 자동차 시세 등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합쳤을 때 기준을 살짝 넘어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면 재산의 일부를 생활비로 돌리거나 차량을 명확히 폐차 처리하는 등 소득 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지자체에서 무료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큰 비용 없이도 충분히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입니다. 절대 미루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될 것 같으니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수년치 연금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도 서류 한 장이 빠지거나 상담 시 누락된 정보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꼭 다음 4가지를 꼼꼼히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세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 여부, 연계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항목이 있는지 상담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 초과 시 탈락 사유가 되니 자녀와 함께 점검하세요. 금융재산 내역, 오래된 통장부터 깜빡한 CMA 계좌까지 모든 금융자산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신청하셔야 합니다. 되면 연금을 받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알 수 있거든요.
신청 안 한 것이 가장 확실한 탈락 사유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초연금만으로는 왠지 부족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정말 많습니다. 사실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외에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만 챙겨간다는 것이 현실이죠.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오늘은 특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제도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내 집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고 노후가 팍팍하게 느껴지시나요? 이럴 때 꼭 살펴보셔야 할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집을 팔지 않고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이죠.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 70대 부부라면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본인 명의로 남아있고 부부 모두 사망한 후에도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수급 자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를 활용하는 농지연금입니다. 나는 집도 없고 시골 밭 하나뿐인데 이거 팔아도 돈 안 되고 그냥 놔두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 밭 한마지기도 그냥 두면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이나 다른 혜택, 심사 시 재산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농지연금입니다. 이건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죠.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실제로 농사를 지었던 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농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만 원부터 80만 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그냥 두는 것보다 매달 생활비로 받으면 훨씬 유리하겠죠. 농지연금 수령액은 소득 인정액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기초연금과 병행도 가능합니다. 농지관리공사나 농지은행 지사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묶여둔 땅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현금 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과 수입을 동시에 잡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아직 몸은 쓸만한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럴 때 꼭 알아보셔야 할 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도 챙기고 사회와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대부분 참여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지원, 경로당 도우미,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공원, 환경 정비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하루 23시간, 주 3회 활동으로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 활동비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활동비도 받고 건강까지 챙기는 일석삼조의 기회죠. 특히 혼자 계신 분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우울감도 줄고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입니다. 이건 좀 까다롭고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조건만 해당되면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의료비일 텐데요. 병원 진료비가 거의 0원에 가깝고
입원 수술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약값 부담이 큰 분들에게 정말 절실한 제도죠. 주거급여는 전월세 비용을 정부가 일부 보태주는 것으로 전국 평균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들어오는 지원으로 가구 원수에 따라 매달 50만 원 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손주들을 키우는 분들께 해당되는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와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 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까다로웠지만 최근에는 이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따로 살고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상담만 받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꼭 한번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죠? 이제는 그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이 제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복잡해서 귀찮아 이렇게 넘겨버리기엔 기초연금과 그 외의 제도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줄 혜택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지 신청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소중한 권리를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실버 안전지대가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소중한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